안녕하십니까. 예민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4분기 시장 전망 좀 하려고요. 오늘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이종우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0월이 오고 추석 지나면 4분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는 그렇죠. 구간이어서 때마침 조정의 양상도 좀 성격을 살펴보고 4분기 시장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얌전하게 조정을 받으면 좋은데 얌전하게 안 받고 세게 흔든다는 거죠. 지금 오는 단기간에 오는 2,400위로 갔다 2,300을 흔드는 이번 조정은 어떻게 올 때 온 건가요? 아니면 뭐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올 때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 되지만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형태, 즉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기업 실적이나 경제하고 그다음에 주가 사이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괴리가 벌어진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진 부분들을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것이 돈, 그러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네. 그게 메꿔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유동성이 계속해서 그걸 메꿔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둘이가 비슷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형태로서 된다라고 할 때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경제나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이게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실적이나 이제 경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주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경제나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만나겠네요. 나오는 거는 이익도 조금씩 좋아지겠지만 시간은 더디는데 주가도 내려오면서 만나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조정이 올 때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씩 이제 변화하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동성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뭐 사실은 성장주가 좋긴 하지만 PER이 뭐 기본이 100배고요. 예. 우선 XX 제약 이런 거는 뭐 1000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 같지만 조정이 왔는데 그러면 어쨌든 조정의 양상이 어쨌든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2,400 위로 갔다가 2,300 왔잖아요. 그럼 뭐 200에서 400 요 정도의 어떤 옆으로의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지난 3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급격하게 좀 패닉셀이 확 오는 그런 조정이 올 것이냐. 그 조정의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자 중에 어떤 거냐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저점이 1430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고점일 때가 243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5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주가가 10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100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게 약간의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포인트 정도 조정하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한번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상당 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해서 그게 만약에 뭐 2,200이 됐던 얼마가 됐던 그때에서부터 옆으로 밀고 가는 이런 국면은 나올 수 있어도 내려가는 것이 한 2,300에서 끝나고 그냥 옆으로 쭉 이렇게 간다. 이거는 주가의 원리상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에 과거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유동성 장세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시점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거든요. 이번에 그 본격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주가가 1800 정도서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짜 유동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인정할 정도로 유동성이 주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1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조정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100포인트 정도 아주 심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 정도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국면까지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좀 요란하면서 힘든 그런 네. 국면도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큰 게 그 개인들의 신용 매매 이 부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올해 연초의 신용 잔고가 6조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제일 많을 때가 18조 정도까지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12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빚을 내 산 건데. 예,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신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2.5배가 그 승수가 돼 있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서 손실률이 커지기 때문에 채후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이제 담보 부족이 돼서 이렇게 그 주식이 예. 매도가 나오고 이러는 국면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다 감안을 해보면 시장이 조금 내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조정을 끝내고 옆으로 이렇게 쭉 가고 이러는 국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아유, 안타깝네. 첫 번째 답을 좀 듣고 싶어 했는데. 제가 뭐 아침에도 방송하고 왔지만, 물론 이제 아침 방송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조정의 국면이 그런 패닉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위안이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조정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큰 진폭이 있으면 얌전하게 가지 않는다. 요동을 친다. 그래서 예,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걸로 이제 보셨고요. 레인지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심리가 가라앉고 뭐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도 떨어지더라도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예. 뭐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려 온 건데 예. 그 자금들은 그 기본적인 그 유동성의 근간은 바뀌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물론 뭐 근간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 이런 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셌느냐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이 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죠.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그걸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여러 경우들을 유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순서대로 네. 놓고 한번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이 강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 조금 더 밑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힘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 볼 수 느끼기에는 있습니다. 최강, 극강이라고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그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죠.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모두 다 합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3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면서부터 현재까지 순매수가 60조를 조금 넘거든요. 네, 네.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가 되니까 네. 대략 보면 3%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3%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그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느냐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 들어오면서 무슨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뭐 주가가 1,430서부터 올라온 거 모두 제외하고 일단 아무튼 개인 투자자의 힘에 의해서 시작된 게 1,800 정도서부터다라고 보더라도 60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대충 한 4% 이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0%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2003년도에 3개월 사이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시가총액의 3%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의 20%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끝나면서 주가는 다시 20% 하락해서 원 시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6개월에 3% 시가총액의 3%만큼이 순매수가 된 거니까 기간과 규모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중간에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게 99년도 이럴 때 바이코리아 네. 이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루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펀드로 하루에 1조가 들어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0.7%입니다. 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11조의 돈이 그 개인 순매수로 해서 들어오는 그 형태가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하루에 제일 많이 들어왔다 그래봐야 1조 5천억을 못 넘었잖아요. 11조가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2,000조니까 50조면 대략 몇 %입니까? 2.5% 정도 되는 거죠. 시가총액에. 30년, 40년 전서부터 주가가 안 좋을 때의 이 고객 예탁금은 시가총액의 1%대 초반 정도였다가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면 아주 많을 때 3.5%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최고 레벨은 아니네요. 최고 레벨은 아니죠.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다지 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세고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지만 이제서부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뭐 주가가 떨어져서 뭐 하고 했을 때에 다시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고 이러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한다. 근데 주가는 사실 엄청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빨리 올라왔는데 그거 끌어올린 거는 어쨌든 개인이 올린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게 전적으로 다 개인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다음에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드는 거 보면 뭐 동학개미에 서학개미에 뭐 엄청난 그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필요 없다. 외국인 뭐 안 와도 된다 이랬는데 그걸 이제 수치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비교를 잣대를 이제 하니까 그 우리가 좀 과하게 평가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원래 사실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추석 지나고 4분기 증시 흐름 이제 올해 엄청 많이 올라왔으니까 남은 4분기에 뭘 좀 먹을 게 있을까 소위 4분기 전망이었는데 단기 조정의 양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조정의 양상들이 급격하게 또 밀렸다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달리해서 이제 10, 11, 12가 남았잖아요. 4분기 그렇죠. 증시 전망의 어떤 그 그림들을 대충 예상하시는 거 좀 그려주시면요. 우선은 보면 이제 그 올해의 고점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4분기 내에 다시 또 주가가 올라서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그래서 올라가고 이러는 국면은 나오지 않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미 주가가 7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그것도 7개월 사이에 주가가 80%나 정말로 딱 그 한 60도 각도로 쭉 이렇게 올라온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에 잠깐 조정을 했다가 거기에서 또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지금까지 올라온 트렌드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세가 좋아서 막 올라가고 한때라고 하더라도 한번 주가가 조정하게 되면 상당폭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98년도 9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워낙 그 위기가 왔으니까 위기 이후에 회복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9월 말에 주가가 280이었고 99년도 8월 달이 되면 1050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겠습니까? 8개월 사이에 주가가 거의 350% 정도가 올라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주가가 이제 그 9월 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대략 한 110% 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 좋은 때에도 한 번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25%씩 막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까지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재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이러는 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4분기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0포인트에 도전하는 국면까지도 갈 걸로 보이고 예. 거기에서 상태가 더 안 좋으면 2,000포인트까지도 깨고도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 될 걸로 보입니다. 4분기 초반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죠. 근데 이제서부터의 그 상승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가 나오고 그랬던 초기에 뭐 1430서부터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이런 형태는 되지 않고요. 만약에 2000포인트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2100포인트 정도까지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로서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고 희망적인 얘기를 듣는 게 들을 땐 기분 좋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또 냉혹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4분기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조정의 양상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들을 이종우 평론가님께 들었습니다.